건축물 내부 화재 시 연기의 평균 수평 이동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기의 이동 속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연기의 이동 속도 중에서 자, 수평 이동 속도를 물어봤어요. 수평. 그러니까 연기가 수평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직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수직으로 이동을 이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평균 수평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 1번에 0.5에서 1m/s의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 0.5에서 1m/s. 이게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2에서 3m/s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수직으로 이동할 때, 수직으로 이동할 때 이동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3에서 5m/s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는 자, 속도이긴 한데 자, 이거는 계단실 내에서 수직으로 이동하는 연기의 이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죠. 좁기 때문에 그 넓은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의 수평 이동 속도는 0.5에서 1m/s 정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한론 소화 약재는 자, 보기를 보시면 자, 한론 1211이 있고요. 그다음 한론 1301, 그다음 CFC113, 그리고 CFC11 이렇게 네 가지 자, 물질이 나와 있죠. 자, 오존 파괴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떤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정도를 이제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오존 파괴 지수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냐면 바로 CFC11 있죠. 자, 이 값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ODP가 이것을 1로 놨을 때 이제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먼저 한론 1211 같은 경우는 ODP가 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CFC11에 비해서 이제 3배 정도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한론 1301 같은 경우는 ODP가 자, 1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CFC113은 0.8 정도, 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이제 한론 소화 약재 중에서 ODP가 가장 큰 것은 2번에 한론 1301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체 소화 약재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중 지구온난화 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자, 보세요. 지구온난화 지수입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글로벌 워밍 포텐셜에 대해서 약어로 표시를 하면 바로 GWP가 바로 지구온난화 지수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GW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꽃의 색상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자, 이제 불꽃의 색상에 따른 온도. 자, 보시면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자, 불꽃의 색상이 어두울수록 온도는 낮습니다. 반대로 불꽃의 색상이 밝을수록 온도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색상 중 온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이 색상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암적색, 적색, 휘백색, 휘적색. 자, 이 중에서 가장 밝은 색상은 바로 휘백색이 되는 거죠. 휘백색. 이것은 이제 온도가 한 1500도씨 정도 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온도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이것은 이제 연소 한계, 폭발 한계를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어떤 수소입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폭발 범위예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자, 얼마냐? 바로 연소 하한계가 4 정도 되고요. 연소 상한계가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에서 75가 바로 수소의 폭발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12.5에서 74. 이것은 이제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의 폭발 한계고요. 그다음 3번에 3에서 12.4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에탄올의 폭발 범위예요. 에탄올이고요. 그리고 4번에 2.5에서 81은 이제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 폭발 한계죠, 이거는. 아세틸렌.
그래서 이제 수소의 공기 중 폭발 한계는 4에서 7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피비로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로 혼합된 전압이 760mHg인 기체가 있다. 이때 질소의 분압은 약 몇 mHg인가? 단 모두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혼합기체가 지금 질소가 65, 수소가 15, 이산화탄소가 20%인데 이때 질소라고 했어요. 질소. 자, 질소의 분압이 얼마냐? 그럼 지금 전체 전압이 760이죠? 자, 760인데 이 중에서 자, 질소가 전체의 65%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질소의 비율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60에다가 여기 760에다가 지금 질소가 65%이기 때문에 0.65를 이제 곱한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760에다가 지금 보세요. 전체가 65, 질소 65, 수소가 15,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20이에요. 전체 중에서 이제 질소에 해당하는 것이 65니까 이렇게 곱한다라는 거죠. 같아요. 100분의 65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 49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수은주, mHg.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뭐라고요? 질량비. 질량비는 자, 1번의 비점, 2번의 비열, 3번의 비중, 4번의 융점. 자, 정답은 3번에 있죠. 비중. 비중이죠.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 이게 비중인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자, 4도씨의 물을 기준으로 이제 그 비중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상태. 자, 표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거죠. 0도씨 1기압.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기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준 물질은 액체 같은 경우는 4도씨의 물. 이제 기체는 이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그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 여기는 이제 증기 비중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점, 먼저 비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점은 끓는 점이죠. 비점은 끓는 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물질을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그것이 이제 비열이고요. 그래서 4번의 융점은 녹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연물에 불꽃을 데웠을 때, 자,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죠. 그래서 이 물질 중에서 이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인화점이,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경유는 50에서 70도씨 정도 됩니다. 인화점이 50도에서 7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틸 알코올은 얼마예요? 이건 11도씨 정도 돼요. 대략 11도씨. 자, 그리고 이황화탄소가 영하 30도씨입니다. 영하 30도씨. 자, 그리고 등유가 43에서 72도씨입니다. 43에서 72도씨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 있는 이제 위험물, 물질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바로 3번의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도 100도씨 정도로 낮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1번에 가연물을 제거한다. 자, 가연물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제거 소화 방법 중에 하나죠. 가연물을 제거한다. 맞고요. 2번,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 산소의 농도를 낮추면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조연성 가스를 추가한다. 자, 조연성 가스는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죠. 뭐 산소 같은 것들이 있죠. 산소. 그래서 조연성 가스를 더 추가하면은 연소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에 가연물을 냉각시킨다. 가연물을 냉각시키면 바로 냉각 소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이 소화 약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 소화 약제의 장점,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화학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 자, 이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냉각 소화 효과가 주된 소화 효과죠. 냉각 소화. 냉각 소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적 소화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소화에 가깝죠. 물리적인 소화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화학적 소화 효과가 아니라 물리적 소화 효과가 뛰어난 거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비열이 크다. 그렇죠? 이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 약제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맞고요. 3번 증발 잠열이 크다. 자, 증발 잠열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맞고요. 4번 수증기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다. 자,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대략 1700배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바로 질식 소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식 소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소화 방법 중에서 질식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건조 모래로 가연물을 덮는 방법. 자, 건조 모래, 건조사로 이제 가연물을 덮으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불활성 기체를 가연물에 방출하는 방법. 그렇죠? 불활성 기체를 방출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가연성 기체의 농도를 높게 하는 방법. 자, 가연성 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연소가 더 활발해지겠죠.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불연성 포소화약제로 가연물을 덮는 방법. 그렇죠. 불연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눈, 코, 폐 등의 매우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로서 냉매로도 사용되는 물질은? 자, 보세요. 눈이나 코, 폐 등의 매우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인데 냉매로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자, 1번에 황화수소, 2번에 아황산가스, 3번에 암모니아, 4번에 이산화탄소. 자, 이 중에서 이제 냉매로 사용되는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는 바로 3번에 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바로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이면서 바로 냉매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가스죠. 정답은 3번의 암모니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승화열은 고체가 기체로 되면서 주위에서 빼앗는 열량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승화열은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할 때 그때 주위에서 빼앗는 열량, 열을 뺏는 열량이 되겠죠. 맞는 거고요. 2번, 잠열은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작용을 하는 열이다. 맞죠? 잠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는 없어요. 온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작용하는 열이죠. 맞고요. 3번, 현열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이다. 그래서 잠열과 현열은 반대죠. 그래서 현열 같은 경우는 상태의 변화가 없이 온도가 변하는 그러한 열이죠. 맞고요. 4번, 유해열은 현열의 일종이며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이다. 자, 보세요. 유해열은 고체를 액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은 맞아요. 어때요?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기 때문에 현열이 아니고요. 반대죠? 잠열이죠, 잠열. 잠열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낮은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낮은 거예요. 자, 1번에 수소가스, 2번에 마그네슘분, 3번에 밀가루, 4번에 시멘트 가루. 정답은 바로 시멘트 가루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 시멘트 가루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물질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정답이고요. 자,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가연성 가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마그네슘분 같은 경우도 가연성 금속 분진이니까 이것도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밀가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밀가루는 유기물 분진이기 때문에 이것도 폭발의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낮은 물질은 4번의 시멘트 가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인 HCFC124의 화학식은 바로 분자식을 물어보았죠.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중에 하나인 HCFC124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 HCFC124의 화학식은 바로 3번. 3번에 있는 이 화학식이 바로 HCFC124의 화학식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CHF3. 자, 이것도, 어떤 소화약제인지 보시면은, 이것은, HFC23이에요. 1번은 HFC23. 이것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HFC23의 화학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 이것은, HFC입니다. 이것도 HFC. 자, 227EA. 이것도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HFC227EA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다음 4번은 C4H10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탄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단 물의 비열은 1이고 증발열은, 즉 증발자멸을 말하죠. 증발자멸은 539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2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단계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20도씨의 물을 자, 일단 끓어야 되겠죠. 끓어야 이게 수증기로 바뀌니까 몇 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바로 100도씨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자, 22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 상태는 변화가 없죠. 하지만 온도가 80도씨만큼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열. 그렇죠? 현열이 되는 거죠. 자, Q1이라고 할게요. Q1. 자, Q1은 CMT로 구할 수가 있어요. 현열, CMT. 자, 물의 비열은 1이라고 했고요. 자, 질량이 1g이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100도까지. 즉, 100-20이 되겠네요. 그러면 80칼로리가 됩니다. 80칼로리. 그래서 2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이 80칼로리인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자, 이제 100도씨 물까지 만들었어요. 100도씨의 이제 물을 자,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100도씨의 수증기죠. 100도씨의 수증기. 자, 보시면 온도는 안 변했죠? 온도는 안 변했는데 지금 물에서 수증기, 즉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Q2라고 놓으면 Q2는 이제 R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발 자멸 539고요. 그리고 M은 질량 1g. 그래서 결과적으로 539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총 열량은 Q1과 Q2를 합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80과 539를 더해서 619라는 열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칼로리. 정답은 2번 6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화 건물의 화재에서 백드래프트 현상은 주로 언제 나타나는가? 자, 백드래프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불꽃 없이 타 들어가는 훈소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백드래프트 현상.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산소를 공급하면 그때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백드래프트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1번의 감쇄기 때 바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개의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NH4H2PO4. 자, 이것은 인산암모늄이에요. 이거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에 NH4HCO3 탄산수소 암모늄이에요. 이것은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지가 않죠. 자, 안 되고요. 다음 3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네요. 3번. 그렇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4번에 탄산수소 칼륨이죠. 탄산수소 칼륨은 이것은 2종. 2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 성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TNT가 연소하거나 폭발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아닌 것은, 자 보세요. TNT가 연소하거나 폭발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NT 있죠. TNT의 열분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바로 어떤 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그럼 일단 TNT의 화학식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C7에, 그 다음에 H, 자, 5, 그리고 NO2에 3. 자, 이게 TNT의 화학식입니다. TNT의 화학식이고요. 자, 이게 열분의 반응식을 하면, 열분해를 하면, 자, CO, 일산화탄소, 자, 그리고 수소, H2, 그 다음에 질소, N2, 그 다음에 탄소까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몰. 자, 2몰이고요. 자, 일산화탄소는 12몰. 그리고 수소는 5몰이에요. 그리고 질소가 3몰. 그리고 탄소가 2몰. 자, 이런 식으로 열분의 화학 방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TNT, 이 화학식에서 자, 어떤 게 없냐면은 황, S. 자, 황이라는 원소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반응하는 물질, 그 생성되는 물질을 보면 일산화탄소, 수소, 그리고 질소. 그렇죠?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황산가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자식 자체에도 황이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할로겐족 원소로만 나열된 것은, 자, 보기에 나열된 원소 중에서 나열된 것이 바로 할로겐족 원소로만 나열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기를 쭉 보시게 되면, 자, 2번 보세요, 2번.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저기 뭐가 있어요? 자, 불소가 있고요. 자, 브롬, 염소, 그리고 이오드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할로겐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불소, 브롬, 염소, 그리고 이오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